네, 안녕하십니까. 금전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조금 볼 거냐면요. 벤치마크라는 걸 학습해 볼 거예요. 네. 자, 벤치마크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벤치마크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먼저 벤치마크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장사 같은 거 하거나 뭐 할 때 벤치마킹 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을 잘 따라하고 모방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그런 뉘앙스로 많이 쓰죠. 벤치마킹이라는 표현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금융에서는요, 벤치마크라는 건 이런 벤치마킹, 따라한다는 느낌이 충분히 있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어떤 거냐면 비교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금융에서 벤치마크라는 건 비교할 대상이다 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벤치마크는 왜 필요할까? 왜 비교를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아주 영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의 처음에 찍었었던 영상들 중에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들 나시죠? 그 영상에서부터 이제 조금 스토리가 빠져서 나와갖고 벤치마크라는 개념을 잡을 건데,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죠.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 투자를 열심히 해갖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불필요한 위험들은 제거되어지고 수익으로 전환되어지는 필요한 위험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운용을 하는데 과연 그 불필요한 위험들을 언제나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어요. 0을 만들 수는 없는 건데요. 최대한 제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위험을 얼마나 잘 제거했냐 못했냐를 그쵸 비교해 보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벤치마크가.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국내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막 베타도 보고, 상관계수도 보고, 이 자산 자체의 수익과 위험 관계, 이 자산 집단군에서 종목도 빼내고, 나의 목표 수익률에 맞게 수익률 세팅을 딱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수익률은 9% 정도에 내가 감당하는 위험이 5%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률 9%에 위험이 5%. 이거를 1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데 이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구축했었던 포트폴리오가 주식시장에 있었던 주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포트폴리오였다면 실제로는 이게 아주 운용이 잘 되면 누구하고 비슷해져야 돼요? 그렇죠.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어차피 우리가 요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모집단과 표본집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통계적인 이야기인 건데 한 반은 너무 적겠다. 어떤 그 집단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볼게요. 대한민국에 한 4,500만에서 5천만 사이에 있는 이 많은 인구들의 그러니까 남자 여자 상관없이 평균 신장이 한 170 정도 되더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러면 평균이 170인데 어떤 애는 훨씬 더 클 거고 어떤 애는 훨씬 더 작을 거고 그런데 걔네들 전체를 크고 작은 애들을 합치면 170에 만들어진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에서 4천만 명 중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0만 명 정도의 표본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0분의 1 정도 되겠죠. 4천만 중에 100만이니까 40명 중에 한 명꼴로 이제 표본을 빼내서 그 100만 명의 평균을 재도 어차피 170은 딱 안 떨어질지언정 169.9 또는 170.1 이렇게 170에 상당히 근사해진다는 거죠. 요게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집단은 집단 전체고요. 그 전체 4천만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빼서 우리가 평균을 내면 전체 평균하고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통계의 기본 원리거든요. 요 이론이 성립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숫자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네가 말한 게 틀리면 지금 말한 것처럼 뺀 걸 벤치마크를 시장으로 갖다 쓰면 안 되지 않니? 이게 만약에 지금 성립하지 않는다면은요, 이런 공부도 할 필요가 없고요. 어떤 수학적으로 계산되어지는 것들은 그 데이터나 수치는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럼 거꾸로 이거를 우리가 신뢰해야지 이런 수학적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돌아와 볼까요? 시장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빼서 충분히 분산 투자를 한다면 시장의 수익률과 내가 구축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여야 된다. 여기까지 됐죠? 이때 이제 바로 그 코스피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그렇죠. 벤치마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은 이제 내 포트폴리오 위험은 5%였는데 시장의 위험은 6%예요. 내가 위험은 조금 더 낮게 가져왔네요. 그러니까는 위험 분산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익이 똑같이 9% 나온다면 내 포트폴리오 성과가 엄청 좋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수익을 얻었어도 위험이 낮았으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내가 위험을 1% 더 가져온다면 수익률 9%보다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리스크 앤 리턴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벤치마크와 내가 구축한 포트폴리오 또는 내가 가입한 펀드가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성과가 좋았다 나빴다를 판단할 때 우리는 보통 수익률이 더 나오면 내가 잘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9%인데 내가 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15%야. 내가 6%나 잘했네? 나 알고 봤더니 위험이 시장은 5%밖에 안 됐는데 내 포트폴리오 위험은 20%였던 거죠. 운이 좋았다 이거예요. 이러면. 운이 좋아서 상승장이 와서 그 위험이 수익으로 전환된 거지. 만약에 하락장이 한 번이라도 들렸다 갔으면 수익률은 박살났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수익률 기준으로만 우리가 벤치마크와의 성과를 비교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벤치마크 다시 어떤 개념이라고요? 어떤 비교할 대상인 건데 내가 구축한 포트폴리오의 어떤 평균값에 비례해서 비교하는 대상들이다. 주식에 투자한다면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해당 그 자산이 갖고 있는 시장 전체 평균 수익률들이 벤치마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의 상가, 임대료가 발생을 하는 상가에 투자할 거다. 그럼 부동산의 평균 수익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는 빼고? 그렇죠. 아파트는 제외하고 임대용, 수익용 부동산인 상가들의 평균 수익률과 내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근데 이때도 너무 사이즈가 크다면, 왜냐하면 나는 상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너무 상가가 커버리면 규모에 발생을 하니까 수익률의 편차가 생길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 가격에 비슷한 높이에 입주 조건이 어느 정도 비슷한 애들을 벤치마크 삼아서 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상가 임대 수익률이 잘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수익률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쁘다면 비용이 높았던 건지 아니면 공실이 컸던 건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벤치마크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요. 그러면 그 벤치마크라는 애가 언제도 많이 쓸까요? 펀드 가입할 때요. 지금 우리가 펀드를 가입을 하면 펀드 매니저가 펀드 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자산 운용을. 그럼 자산 운용을 하고 위험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 발표를 딱 해서 우리에게 보고서가 나오죠. 근데 보고서가 나올 때 수익률이 3%였다, 5%였다 나오면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한 15% 되면 일단은 수익률 자체가 높으니까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럼 잘한 것 같기도 하고. 3% 나오면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크를 갖다 놓는 거예요. 만약에 하락장에 다른 펀드들은 다 마이너스 났는데 내 펀드만 플러스 3%면 엄청 잘한 거죠. 반대로 상승장에 다른 애들은 30%, 40%인데 나는 15%면 엄청 못한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펀드를 가입을 하시면 펀드 보고서를 볼 때 내 펀드 수익률, 내 펀드의 위험을 중점적으로 볼 게 아니고 뭘 봐야 된다? 그렇죠.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위험, 이런 것들을 봐야지 펀드에 대한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벤치마크라는 거 설정할 때 이제 주의점도 하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면 평균 수익률 하면 되지. 그런데 기간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자면 오늘부터, 예를 들어 오늘이 1월 1일이라고 쳐볼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예요. 평균 수익률이. 왜냐하면 상반기에 마이너스 5%였고 하반기에 플러스 10%였어요. 그래서 그냥 평균 했더니 플러스 5%인 거예요. 마이너스 까주고. 그런데 만약에 펀드 설정은 1월 1일에 했는데 내가 포트폴리오는 벤치마크를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 잡아버리면 하반기에는 뭐 10% 났는데 나는 5%밖에 안 났으니까 손해나 보이잖아요. 이해되세요? 벤치마크 대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요. 벤치마크를 설정할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사전에 벤치마크를 먼저 설정해야 돼요. 즉 내가 국내 주식에다가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면 국내 주식의 코스피 수익률의 평균치, 뭐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요.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지수를 해도 되고 코스피 자체 수익률 지수를 해도 상관없어요. 걔네들에 대한 먼저 벤치마크를 설정을 하고 나서 내가 얘네랑 똑같이 가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야지 서로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펀드를 가입했을 때는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개인이 운용을 하면서 내가 성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판단할 때는요, 그런 것들 먼저 설정하고 들어가고 최대한 걔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았는데 테마주에만 몰빵을 쳐. 이러면 벤치마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았다면 내 포트폴리오도 우량주나 경기 방어주나 경기 민감주나 이런 애들이 고르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얘랑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죠. 이것도 벤치마크를 설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영상 벤치마크라는 내용들 조금 봤고요. 제가 이제 뭐 먼저 설정해라, 비슷한 성격을 가져라 이런 것들은요, 자격증을 학습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벤치마크들이 앞서 했었던 자산 집단이나 벤치마크들을 묶어서 자격증 영상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번 영상은 자격증 영상이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자산 운용, 이제 여태까지 포트폴리오를 배웠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체계적 위험 대비 수익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할 때는 벤치마크라는 애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걔보다 잘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간다면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방금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관리해 나가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